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정상현 학예연구사입니다. 만나 뵙겠어 반갑습니다. 영화는 즐겁게 감상하셨는지요? 우리에게 이 영화나 음악이라는 것은 소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소리가 없는 영화와 음악을 저희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감상하신 리슨이라고 하는 영화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표현으로 경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프로그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프로그램은 열린 공간 7, 우리를 바꾸는 5가지 대화와 연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열린 공간 7, 우리를 바꾸는 5가지 대화는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넘는 통합 교육 공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서로 다른 언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다름은 단지 한국어와 외국어만의 차이는 아닙니다. 수어, 시각 정보가 담긴 음성 해설, 점자, 쉬운 글 등 다양한 방식의 모든 소통 언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서로 다른 우리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농인의 음악 감상법을 예술 영화로 풀어내신 에리 바키아라 감독님과 다케이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 리슨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농인이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을 장애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리슨의 공동 제작을 맡으신 에리 바키아라 감독님이십니다. 다케이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실 이길보라 감독님이십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모신 분들을 더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시는 수어 통역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어를 한국 수어로 통역해 주시는 김완수 통역사님이십니다. 한국어 수어를 음성으로 통역해 주시는 신선하 통역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음성 언어를 한국 수어로 통역해 주시는 양준식 통역사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영화 리슨의 감독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선천적 자질이라고 굳게 믿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영화감독, 작가 이길보라입니다. 네, 대표작으로는 농인 부모와 그에게서 자란 코다, 여기서 코다는 CODA인데요.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로 코다라고 부르는데요. 코다의 시선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농인에 대해서 용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청인이라는 단어는 농인에 반대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농인이라는 용어는 앞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토크에서 농인과 청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주의 깊게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영화 리슨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에 이렇게 모더레이터로서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에리 마키아라 감독님과 다케이 감독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리슨 공동 제작을 맡은 마키아라 에리입니다.
저의 수어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길보라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시간 동안 저의 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영화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희망합니다. 네, 박혜희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다케이고요. 저의 수어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키하라 에리 감독님과 함께 영화 리슨 공동 제작을 맡았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 현대무용인 부토 무용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2016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에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든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가 2017년에 일본에서 개봉했을 때 그때 마키하라 에리 감독님과 함께 토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영화 리슨을 처음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무엇일까? 음악은 귀로 듣는 것일까?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낯설게 던지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었고요. 그걸 실제로 영화로 만들고 영화화를 하고 극장에서 실제로 일본 극장에서는 정식으로 개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개봉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획기적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처음 만났었는데요. 이 영화를 어떻게 두 분이서 기획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제가 다케이 감독님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2016년 영화 리슨을 개봉하고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의도는 약 2014년경으로 기억합니다.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인에게 청각을 중심으로 음악을 소유한다면 그럼 내가 느끼는 이 음악은 무엇이지? 항상 청인들은 음악을 청각 중심으로만 즐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수어를 통해 음악적인 리듬이 분명 느껴집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인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회상하면 저희 부모님이 친구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단지 청인의 소유물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인에게도 음악은 존재하고 이것은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2013년경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요. 영화라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주제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린 시절 내가 느꼈던 음악으로 먼저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보신 영화가 농인의 음악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농인에게 음악이 없느냐? 아닙니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다케이 감독님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협업하여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마키하라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영화 제작을 제안받았을 때 저는 이미 부토 안무가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부토 공연을 하면서 물론 음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저의 행위를 보고 세션들이 함께 악기를 연주해 줍니다. 이 부토라는 것은 반드시 노래가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성의 부토 공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음악적인 요소를 저의 몸의 체험으로 표현을 하며 공연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을 저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보는 관객 역시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공연할 때 반드시 노래가 필요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인에게는 수어가 있습니다. 또한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그 리듬감이 있고 신체를 활용하여 충분히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각 중심의 음악 말고 신체적으로 보여지는 시각화할 수 있는 음악,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과정을 마키아라 감독님과 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부한 언어를 신체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지향점이 동일하였기에 그것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영화 제작을 돌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그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영화를 만드는 경험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농인 부모에게서 자란 사람인지라 어렸을 때부터 TV를 끄고 보는, 그러니까 TV에서 소리를 끄고 보는 경험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TV 소리를 켜고 농인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한테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고 또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헷갈려서 그냥 저한테는 이 둘 다 이쪽에서도 의미가 들어오고 귀에서도 의미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채널은 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TV를 소리를 끄고 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지금도 저한테는 그 행위가 너무너무 익숙한 행위인데요. 그래서 늘 집에 TV는 켜져 있지만 소리가 꺼져 있는 채로 TV를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리슨을 보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또 동시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감각하고 상상하는 굉장히 생경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왔는데요. 왜냐하면 혼자 음악을 즐길 수는 있지만 농인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음악을 즐길 수 있을까? 엄마는 음악을 못 즐기는데 내가 어떻게 음악을 즐겨? 라고 하는 어떤 알 수 없는 죄책감? 혹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모님과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공유할 수 없고 농인과는 공유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요. 그것들은 또한 이 농인들이 이 음성 언어 중심 사회에서 이 음악 교육이라는 것을 받을 때 농학교에서 음악 교육 혹은 언어 교육이라고 치환되는 소리로 듣는 어떤 언어 교육. 너는 말해야 돼. 너는 음성 언어를 해야 해. 너는 들어야 해. 너는 입으로 말해야 해. 들을 수 없지만 입으로 말해야 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육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듣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음악에 대한 거부감으로 저한테는 치환됐었던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농인도 음악을 감각할 수 있다. 농인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그동안 약간 억제해왔던 것들을 빵 터트리는 어떤 자유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두 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농인 당사자로서 굉장히 많이 해오셨을 것 같아요. 농인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음악 교육이나 혹은 듣는다는 것, 뜻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농인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음악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견에 가득한 큰 편견이 있는 그런 편견들을 마주하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만드셨을 때도 실제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을까요?
네,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를 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청인들의 강한 반대 혹은 강한 저항을 예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영화는 청인을 위한 영화가 아닙니다. 농인의 방식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저희는 이 영화 제작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농인에게 음악이 있나? 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 것은 과연 청인만 음악을 소유할 수 있나? 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청인들이 저희의 작업을 보고 농인에게 음악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첫 느낌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청인들은 음악을 즐길 때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공유하겠습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거부감이나 저항이 아니라 저에게는 다가오는 방식이 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농가족이었고요. 저희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갖고 있는 정체성이 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느 정도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수어를 사용하시고 농인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지만 큰 소리로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아버지셨습니다. 집에서 보이는 저희 아버지는 늘 헤드셋을 끼고 노래를 즐기셨습니다. 그런 아빠의 행동이 궁금해서 저도 따라 껴봤는데 저에겐 어떠한 전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뮤직비디오 보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춤으로, 음악을 신체로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낙이었습니다. 청인에게 노래는, 음악은 청각적인 자극일 것입니다. 노래는 꼭 청각적인 것이냐? 라는 물음을 받으면 저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농인들이 모였을 때 수어로 본인이 느끼는 음악적인 감각을 표현합니다. 저는 농사회에 분명 음악은 존재한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만나는 농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농인들만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우리 농인들에게 음악이 존재할까? 분명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청인들은 농인의 음악에 대해서 알까? 학교,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청인들이 느끼는 음악적인 감각이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떠올리는 감각. 하지만 농인인 저에게 이런 음악적인 감각을 저의 감각에 맞춰서 교육받은 적이 있느냐?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인의 음악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선 농인에게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의 끝은 청인에게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인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청인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싫어했던 과목은 음악입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들음으로써 오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저는 진동을 통해서 음악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이 아닌 단지 듣는 것 중심의 음악 수업은 너무 지겨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겪었던 다채로운 경험들을 모두 살려 리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관객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의 상황을 먼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청기를 껴도 전혀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보청기를 끼움으로써 소리의 유무는 알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변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소리 없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항상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실까요? 네. 제가 눈으로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1학년 때까지 저는 농학교를 다녔습니다. 농인학교에서 수어를 배운 것은 아닙니다. 음성으로 말하는 구화 중심이라 언어 치료를 받았고 청능 훈련을 받았습니다. 1학년 때 들었던 음악 수업은 청능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2학년 때 청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웠지만 우선 학교를 다녔습니다. 농학교에서 음악 수업이 재미없었던 것처럼 청인학교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예전엔 뉴스에 수어 통역이 없었습니다. 영상 매체에 수어 통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뮤직비디오를 보고 즐거움을 느꼈던 저를 회상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음악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줄이게 된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리듬인가?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리듬인가? 또한 그러한 감각이 저에게 몹시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마침 마키아라 감독님께서 저에게 제작을 제안하셨고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리슨이 공개되고 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저항감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인과 청인 모두 농인의 음악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전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농인이 어떻게 음악을 해? 저건 음악이 아니지 않아? 하지만 요즘 시대가 달라졌고 조금 더 관점을 넓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청인 여러분들은 농인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더욱이 무성 영화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안에서 새로운 감각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마키아라 감독님께 넘기겠습니다.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은 관객이 관람하였습니다. 평가는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정말 신선하다. 이 영화 어렵다라는 반응이 반반이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평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영화에 시작부터 끝까지 자막을 넣으면 좋지 왜 일부만 넣나요?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막을 함께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영화를 보고 청인과 농인의 평이 갈리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농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맞아요.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몸으로 놀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 부모님께서는 밖에서 이렇게 하면 창피하니까 하지 마. 라는 꾸짖음을 많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나의 유년 시절의 놀이를 보니 너무 기뻤어요. 어떤 청인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농인의 음악을 모두 청인이 좋아해야 한다? 아니요.
농인의 음악을 농인이 모두 좋아해야 된다? 아닙니다. 청인 사회에서도 노래를 그다지 즐겨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으로 농인이라고 모두 농인의 음악을 즐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셨는데요. 영화를 무려 3회차나 관람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영화에 갖는 관심이 커서 너무 감사하였는데 얼마 후에 굉장히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 메일의 주요 골자는 이것은 노래가 아니다. 이것은 음악이 아니다. 이것은 음악이라는 어휘에 넣을 수 없다. 새로운 어휘로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소유해 왔나?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긴 주체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빼앗긴 것들을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보겠다. 혹은 찾아보겠다? 라고 하는 어떤 선언 같기도 느껴져서, 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저한테도 너무 큰 의미가 있는, 저한테도 음악이라는 것을 다시 찾아오는 어떤 전복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은 시청각 매체잖아요. 시각 매체와 이제 청각의 요소가 있는 시청각 매체인데, 이 영화를 기획하면서 이제 저도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영화를 기획하면서 이 청각이라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사운드 트랙이 없는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전의 영화를 저의 농인 부모님의 세상과 그에게서 자란 저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럼 우리 애들의 세계를 보여줘야 되니까 사운드 트랙이 아예 없는 영화로 내가 한번 사람들을 설득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도 무성영화 같이 좀 편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났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좀 농인과 코다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설명하려면 나레이션도 있어야 되고 좀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나중에는 청인 관객을 가정하고 저는 사운드 트랙을 넣는 어떤 시도들을 저는 했었는데요. 이 시청각 매체라고 하는 이 영화라는 매체에서 이 사운드 트랙이 아예 없는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라고도 보여지는데 어떠셨나요? 저희의 제작 기획은 애초부터 무성영화였습니다. 예전에 흑백 필름의 무성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찰리 채플린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영상 역시도 무성영화였지만 모든 청인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저는 이 영화는 무성영화로 한다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촬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만약에 리슨이라는 영화에 소리가 들어가야 한다면 훌륭한 음악 감독님을 찾아 섭외해야겠죠. 하지만 저희가 만든 영화를 음악 감독을 맡은 청인의 시선으로 본다면 또 다른 각색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음악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각색을 청인들은 온전한 저희의 음악이 아닌 청인의 색이 덧댄 농인의 음악을 보는 것입니다. 혹은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음악 감독의 색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더 이상 저희의 영화라고 부를 수 없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우리 농인들이 즐기는 음악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청인을 청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농문화를 더욱더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의 의미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에겐 유령과 같은 존재의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농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듣는 걸 듣고 인해서 알긴 하지만 청인들은 보통 들음으로 인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농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라는 것이 농인들에겐 유령과 같은 느낌인 거죠. 아, 저기 소리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렇구나 라고 그냥 알기만 할 뿐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계보라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다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 코다들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청인들을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 것 그렇게 맞죠. 그것 또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 가끔 소리가 없을 때도 있죠. 다른 영화들, 보통 상업 영화라든지 다른 독립 영화들을 봤을 때도 소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청인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혹은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영화를 봤을 때도 농문화에 대해서 농아인의 입장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소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저희는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리슨 영화를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농인들에 대한 특권을 더욱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영화 리슨을 수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일본 수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 제목을 일본 수어로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리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 말에 대한 기준들을 생각해 봤을 때 듣는다라는 거죠. 리슨이라는 단어는 듣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농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청인의 입장에선 들을 수 있지만 농인의 입장에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 청인들은 들어야 되지만 농인들은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본다, 리슨이라는 것이 분명 듣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수어로는 본다라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10년 전 정도인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정도에 저희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화의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혹은 일본어가 분명히 없는데 일본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관객들에게 더욱더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임팩트 있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를 뺀 무성의 의미로 그리고 그 의미의 전달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에 반대되긴 것들, 소리를 뺀 것들, 이것이 무엇일까? 이런 단어가 조금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혹은 이런 단어가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계속적인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소리를 듣다, listen? 근데 listen은 맞는데 음악도 제외하고 그리고 소리도 제외한 그리고 농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결국에는 영어의 listen이라는 단어가 저희에게 정확히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단어를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슨, 제목이 리슨이지만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시각으로 이렇게 리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어를 이렇게 했을 때 감각이 또 이렇게 리슨을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복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 책, 당신을 이어 말한다라는 책에서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리고 이 영화가 가져다주는 질문이 너무 좋아서 이 영화를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인터뷰와 퍼포먼스 그리고 수어시는 이제 사인 랭귀지 포에트리라고 해서 시를 말하는 건데요. 이 수어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아마 저는 처음으로 수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또 그렇고 이번에도 다시 봤을 때도 그렇고 가장 좋았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수어로 소통하며 농문화 속에서 자라온 소녀가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 키가 큰 갈대숲을 달린다. 나무 막대기를 든 손 아래로 갈대들이 누웠다 일어선다. 소녀는 방향을 바꾼다. 손이 닿는 지점에서 갈대는 누웠다가 소녀의 뒤로 하나 둘씩 일어서기를 반복한다. 시각적으로 풍성하고 풍부한 이 장면은 농인에겐 소리란 어떤 것인지, 음악은 어떤 개념으로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 보여준다. 청인으로 살아온 내게 음악이란 무엇인지 묻는다. 라고 썼었는데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시각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상상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이 장면, 방금 보셨던 장면이어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감각의 부재라고 하는 게 어떤 결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자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주요하게 보고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 영화를 만든 두 감독님들께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장면, 혹은 이 장면에 대해서는 관객 여러분들이 꼭 짚어줬으면 좋겠다, 혹은 나에게 너무 특별한 장면, 이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관객과의 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의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전문 용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고유 감각. 예. 리슨 영화를 처음 상영하면서 지금 벌써 9년이 되었죠.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농문화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유 감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수영을 하던지 수영을 하지 않는다든지, 수영을 했던 사람과 수영을 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똑같지 않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수영을 했던 사람들은 수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수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수영을 못하는 방법, 혹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수영을 어떻게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어도 역시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더욱더 보여줄 수 있고, 수어를 해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잘 할 수 있는지, 수어를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 역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농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인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길보라 감독님 역시도 코다이기 때문에 그 것에 대해서 더욱더 경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저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좀 다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해 보겠습니다. 저는 영화의 한 부분만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습니다. 제가 편집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좋아요. 그래서 상영을 할 때라든지 홍보를 할 때라든지 이런 뭐 음악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부분들을 다 편집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이 딱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얘기하자면은 여성 두 분이, 짧은 쇼트 머리에 한 여성 두 분이 춤을 추고 같이 하는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모습? 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맞춘 적이 없습니다. 연습한 적이 없어요.
약간 애드립이에요. 애드립적인 모습들이었는데 그 모습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요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저희는 그런 감각들을 이미 공유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관객들에게도 혹은 저 역시도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걸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독이기 때문에 그걸 터치할 수 있고 멈추게 할 수 있었지만 그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멋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터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손의 동작들, 예, 손의 동작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자세하게 이게 손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손가락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모습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케이 감독님은 어떤 장면을 꼽으실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마키하라 감독님과 같습니다. 긴 머리와 짧은 머리의 여성 두 명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 그리고 어린 소녀가 갈대밭을 뛰어가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건 하나도 없죠. 특히 저는 인상 깊은 장면이, 혹시 턱수염 있고 멜빵을 입으신 할아버지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2년 전에 작고하신 분입니다. 일본의 수어 시를 알려주신 분이고, 만약에 그분이 안 계셨으면 이러한 영화는 만들 수 없었고 일본의 수어 시가 이렇게 전파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작고하셨던 그분이 요나이 야마야키로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굉장히 수어시에서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수어시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농인의 음악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좀 더 연구하고 살펴보고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농사회 안에서 음악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어시입니다. 농인의 수어시를 보면은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흔들리는 모습들,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구름이 흩어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언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비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좀 더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약간의 음악적이기도 하지만 비언어적인, 그리고 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하나하나를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수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내에서 다수의 청인들은 수어를 모릅니다. 요나이야마 선생님의 시를 보고 아마 수어 단어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자막이 없음에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건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농인의 음악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수어시는 음악으로 보아야 하나 아니면 수어 문화의 하위 영역으로 보아야 하나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9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리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인들은 한 음절씩 짚으며 발음을 합니다. 수어는 음성 언어의 음절을 그대로 따라 할까요? 청인 중심의 사고로 음악을 해석했을 땐 박자 중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농인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청인의 박자와는 다릅니다. 감각적으로 다릅니다. 청인의 입장에서의 그런 감각, 이것은 음성의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농인의 수어는 그 박자나 감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농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 농인의 수어 방식, 그리고 청인의 음성 방식은 좀 다릅니다. 청인의 음성 방식은 4가지 방식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지만 농인의 수어 방식은 약간 리듬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쉼표, 두 번째, 세 번째, 네. 네 번째, 5번째입니다. 저희끼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암호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청인들이 봤을 때 이게 뭐야? 암호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살펴보면은 저는 사사키, 사사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사사키 이렇게 쓸 수 있죠. 박자로 얘기한다면은 리듬 박자로 얘기하면 사사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수어 이름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두 박자잖아요. 약간 사사키가 아니라 그냥 툭툭 하면서 이렇게 칠 수 있는, 이게 수어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사키라고 해서 3개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사사키 툭툭 하고 끝내는 거예요. 리듬이 다르죠. 박자도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농인 사회에서 농인만의 박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해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꼭 사사키에서 3번의 박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끼리 이것이 농인의 박자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리듬, 두 번째 쉼표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농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듬과 환경들, 이것들을 고매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영화 내에서 그런 리듬과 함께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뿐 아니라 다른 농인들도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수어를 보고 어떠셨나요? 처음 사사키는 리듬이 2번이었습니다. 물론 발음은 사사키 이렇게 3번의 리듬이 필요하지만 농인의 수어는 수어를 아는 모든 사람은 2번의 리듬으로 끝냅니다. 청인의 음성 언어 리듬과 농인의 수어 리듬은 엄연히 다릅니다. 어린 농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스스로 혹은 친구들끼리 어떻게 부르는지 저희가 정했던 쉼표 1, 2, 3, 4 이런 리듬으로. 근데 모든 농학생들이 동일한 리듬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생각은 아니었구나.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어와 문화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어와 문화가 연결된 것처럼 음악과 문화와 수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인 중심적인 사고는 3음절 혹은 4음절, 음성 언어에 순차적으로 발음이 되는 음절에 중심이 있지만 저희 수어는 그 박자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박자를 가져오면 저희 수어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 한국어의 음절과 그 한국어를 한국 수어로 나타낼 때의 리듬은 다를 것입니다. 이 리듬에 대해서 농인의 감각 리듬을 공유하고 싶어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인과 농인이 리듬을 어떻게 감각하고 인지하는지 서로 상이한 부분을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가 여전히 지금 만들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일본 및 해외에서도 많은 곳에서도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일본 내에서 상영될 때와 그리고 최근에는 에리 감독님 영국에서 상영하고 토크도 하고 돌아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영화가 일본에서 상영할 때와 또 외국에서 상영할 때의 분위기나 어떤 인식 혹은 관객들의 질문 이런 것들이 다르다면 어떤 것이 다른지 그 이야기들 궁금합니다. 제가 미국,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한국 지금 4군데를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마지막이에요. 4번째.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영국, 이탈리아, 미국을 가봤을 때 분위기와 반응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 의아했죠. 이게 뭐지? 충격적인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영화를 보면은 일본의 분위기, 일본의 풍습, 일본의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인과 농인의 문화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일본이라는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그래 이럴 수 있지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쵸? 일본은 약간 여유 있는 그리고 좀 서정적인 약간 이런 분위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서양은 어떻죠? 약간은 빨라요. 일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제가 일본 수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 수어를 볼 때마다 한국 수어랑은 좀 다르게 조금 정적이고 좀 느리고 표정이 좀 덜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좀 사담이지만 다른 나라의 관객들이 그것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본 수어나 이제 일본 이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일본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대답들, 응답들에 대한 각 나라마다의 코멘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약간 비슷했었습니다. 그 반응들이 약간 비슷비슷했었죠. 대부분 이 영화를 보면서 맞아. 음악이란 것이 이런 것 같아. 소리 없어도 충분히 우린 느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 코멘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구나. 농인의 음악은 또한 이렇구나. 리슨이란 영화를 보면서 소리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느낄 수 있구나. 영화는 꼭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청인들은 어릴 때부터 소리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충분하고 당연히 이 장면에선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이 장면에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것이 청인의 사회고 청인 문화의 그런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인의 음악에 청인의 영화에서는 청인이 꼭 소리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리가 없으면 왠지 모르게 심심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곳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 감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었잖아요. 그 고유 감각의 것을 보면은 수어에서 손의 그런 움직임, 손의 강약, 그리고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농인과 청인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청인이 쓰는 방식, 농인이 쓰는 방식, 그런 강약들, 조절들, 이런 것들이 정말 다릅니다. 농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농인이 쓰니까 또 청인이 써도 농인은 그 언어가 본인의 언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좀 달라요. 노래는 그 강약의 조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청인들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청인의 노래들 들어보다 보면은 이 리듬의 강약들 이런 것들을 정말 조절하면서 느리게도 하고 빠르게도 하고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방식이 조금 다르죠. 농인들이 쓰는 수어시의 방식들과 청인들이 쓰는 그 노래의 방식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일본에서 상영할 때와 외국에서 상영할 때 국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청인 중심의 사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가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또 저런 감각이 있다니, 음악을 저렇게 만들 수 있다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청인 중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방식이나 반응 같은 것들이 국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 후에 관객분들께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영화, 그 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마키하라 에리 감독님은 현재 도쿄 인터내셔널 데프 필름 페스티벌, 그러니까 도쿄 국제 농영화제,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듣기로는 도쿄 국제 농예술제로 이름을 바꾼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 거기 집행위원장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작품 만들고 난 후에도 여러 작품들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영화 리슨을 만든 이후에 어떤 작품들 만들어 오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획자로서 또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26, 7살 때까지 저는 예술의 예자도 몰랐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27 예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영해드린 이 리슨이라는 영화를 한 편만 제작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무대 감독이자 예술가이자 연출가이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과 감독, 디렉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예술에 관련된 것이라면 영역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만들겠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젠가는 꼭 함께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다는 농인 예술가들이 모두 모여 그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보여주는 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청인이 주최하는 공연에 저희가 초대받아서 가는 출연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농인에 의해 농인이 주인이 되는,
모든 작업을 농인이 함께하는 그러한 행사, 페스티벌을 꼭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리슨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나서 이와 비슷한 영화들을 찾아보게 되었고요. 영화제 행사까지 지금 기획을 맡고 있는데요. 매년 1회씩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영역을 영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행사로 기획하고자 행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11월 달에 열리는 행사이니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다나카 가족의 이야기 일대기라는 다큐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물론 픽션이고요. 다큐 형식을 따른 픽션의 영화입니다. 내용을 살짝 공유드리겠습니다. 농인과 난청인, 가족 구성원은 농인과 난청인입니다. 3인 가족이고요. 구화 역할은 정말 구화인을 섭외하여 배우를 섭외하였고요. 농인의 역할은 실제 농인 배우를 섭외하였습니다. 이 연출의 제작 의도는 설명이 조금 압축하려니 어렵습니다만 결국 농인과 구화인이 함께 소통하는 방식,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다른 정체성의 사람이 서로 소통이 원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배워가며 신체를 활용해서 대화하는 방식, 본인이 농인이다, 본인이 구화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두 다른 정체성이 만나 대화를 이뤄나가는 방식이 다나카 가족의 일대기라는 영화입니다. 농인과 구화인의 실제 생활을 많은 청인들에게 간접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공연을 하나 올렸습니다. 농인이지만 농인 당사자가 청인인 척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공연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농인이 청인 행세를 한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근데 모든 관객들은 배우가 농인 배우가 청인을 연기한 것이 어떤 느낌일까? 그렇다면 청인을 연기한다는 것은 무엇이지? 그럼 농인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열린 공연이었고요. 이후에도 이러한 작업들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농인 캐릭터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있을 때 농인 캐릭터를 왜 청인이 연기하는가? 왜 장애인 캐릭터를 비장애인이 늘 연기하는가? 물론 그렇게 하면 만들기가 쉽겠죠. 이렇게 음성 언어로 이렇게 통역 안 하고 이렇게 만들기가 쉽고 잘생기고 이렇게 하기 쉽겠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가? 예를 들어 미국 영화에서 한국인 캐릭터가 있는데 되게 이제 거기 미국에서 잘 찾을 수 있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 뭐 이렇게 중국 사람을 써서 쓴다거나 일본 사람이 나와서 한국인인 척 한다거나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면 혹은 흑인 연기인데 백인이 얼굴에 이렇게 까맣게 칠한 다음에 이렇게 흑인 연기를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가? 그것이 정말 연기자가 없어서 그렇게 영화를 찍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농사회 안에서도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누가 누구를 재현하는가? 권력이 어디에게 있는가? 그리고 권력은 우리는 어떻게 빼앗기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데프 아트를 하는 농예술을 하는 감독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청인을 연기해 보겠다. 너희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연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들이 너무 재밌고 꼭 너무너무 보고 싶은 어떤 워크샵 혹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케이 감독님도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 무용수로서 계속해서 움직임 워크숍도 하고 계시고 영화 작업도 하고 또 이렇게 퍼포먼스도 같이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이후에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토 안무가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역을 조금 넓혀서 리슨 영화 이후 부토 이외에 다른 무용에 대해서 현대 무용의 다양한 영역을 또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안무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농인의 음악은 무엇인가의 정의를 찾고자 열심히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농인의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음악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다른 입장으로 이해합니다. 청인의 청각 중심이 아닌 농인의 음악. 수어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음악이라는 단어에 넣어야 하나? 뭔가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농인의 음악이라는 단어로 이 수어를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 다른 용어로 정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음악에 대해서 음악은 무엇이지? 를 알아가는 활동을 계속해왔고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이러한 가설들이 실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다케이 감독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농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저는 지원하고 싶습니다. 특히 음악 수업은 늘 청각 중심의 교육입니다. 음악을 청인 중심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인이 느끼고 농인이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농학교와 협업하여 농학생들에게 음악 감각을 느끼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생각할 거리들이 되게 굉장히 많은 질문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토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한 17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부터 관객으로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객석 지금 앉으신 상태로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만약에 수어를 사용하는 관객이 이 관객석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어를 하시는 분은 누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이게 머리통만 보이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접근성이 있는 행사에서는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서 질문하면 음성 언어로 질문하든 수어로 질문하든 누가 어떤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수어로 혹은 어떤 음성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지 가장 잘 볼 수 있고 오늘은 또 기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해야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두 감독님들이 한국에 오신 거는 처음이고요. 언제 또 오실지 모르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7분밖에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이 앞에서 잘 통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언어로 하셔도 괜찮고 수어로 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사단법인 영농회라고 정농회 대표로 있는 안일남입니다. 오늘 두 분 감독님 그 영화를 보고 많은 그 느낌과 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라는 것이 농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이렇게 오늘 잘 다방면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궁금하던 그런 점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수화 음악을 본 거는 1973년에 미국 팀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미국 수화팀이 서대문에서 공연하는 것을 본 것이 처음인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교회에서 찬송을 하거나 뭐 절에서 찬불가를 부르거나 그런 거 외에 무대에 서서 공연하는 횟수가 그 이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수화시에 대해서도 제가 그 일본에서 와서 시청 별관에서 그때 수화시 공연했을 때 그때 처음 봤는데 영화도 또 이렇게 일본에서 와서 해주시는 거 보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첫 한 번째로는 가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해요. 네. 이런 모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그 농인들이 만든 영화 작품을 무슨 페스티벌처럼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조직이나 모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거를 어떻게 후원하고 있는지까지가 제가 궁금해서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페스티벌이나 뭐는 행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 전 세계 10개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이 하나 있고 대만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도 상하이 쪽에 있다고 예전에 들었는데 아마 지금은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 감독 입장에서의 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EU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사람이 유럽에 들어가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좀 약간 거절당하는 느낌이죠. 아시아도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유럽과 함께 협동하면서 유럽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도 좀 그걸 답습해서 어떤 식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쪽에 좀 더 다양한 이런 페스티벌이라든지 혹은 이런 모임들,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세계적인 조직은 없어요? 이 다 각각입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려운데 각각마다 그 방식들, 스타일들 그리고 그 상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화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조직, 뭐 이런 조직을 이야기한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인들의 행사들을 보면은, 농인들의 페스티벌 혹은 그런 모임들을 보면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모이는 것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라든지 그런 모임들이라든지 그런 조직들은 조금씩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영화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물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예술 감독,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 저희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첫 질문 어려우셨을 텐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도쿄 국제 농예술제라고 하는 것이 11월에 열리고 또 일본에서 올해 또 데프올림픽이라고 데프올림픽, 그러니까 데프들이 참여하는 올림픽인 거죠. 그것들이 굉장히 큰 행사가 열리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는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구경 가실 일 있다면 이 축제도 한번 검색해 보셔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어떤 감각의 어떤 전환, 확장, 전복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이 있으신 분, 네, 나와 주시겠어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슨이라는 의미를, 음악이라는 의미를 저는 영혼의 연결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6분의 댄서들이 나와서 다 같이 연결하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 질문은 청인으로서 농사회, 농문화, 그리고 수어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청인이 어떻게 하면은 수어 예술과 수어 문학에 같이 참여해서 농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혼들과 연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수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라고. 수어 문학과 수어 문화와 수어 예술에 수어 같이 예술. 참여하는 겁니다.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농인과 청인은 멀리서 보면 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가까이 보면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랄 때부터 이미 농인으로서 자라왔기 때문에 청인과 농인의 행동 양식, 사고, 인지가 다릅니다. 농인은 소리에 대한 경험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청인은 무한한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겠죠. 만약에 청인에게 들었던 기억을 모조리 지워라 라고 하면 지울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청인과 농인은 그 색깔이 명확히 다르고 이 다름이 정말 한 몸처럼 혼합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 색깔의 좋은 점들이 합쳐진다면, 함께 하모니를 어우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영역이 될 것이다. 예술에서 콜라보를 한다면 훨씬 더 다채로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농인의 음악에 대해서 청인과 농인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러한 리듬인가? 농인의 리듬, 청인의 리듬. 청인의 리듬을 보고 농인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청인과 농인은 리듬감이 다릅니다. 청인의 경우는 강박, 딱딱하다면 농인은 훨씬 더 유연합니다. 농인의 음악에 대한 청인과 농인의 표현의 다름을 보고 청인은 이렇게 조금은 단조로운, 하지만 농인은 그 안에 더 많은 요소들을 채워 넣습니다. 사실 손바닥뿐만이 아니라 팔꿈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손가락의 활용도 그 미세함이 다릅니다. 이러한 것을 발견한 지점이 있었는데요. 농인과 청인이 함께
농인처럼, 청인처럼이 아니라 농인이 갖고 있는 특색, 청인이 갖고 있는 특색을 함께 하모니를 어우를 수 있다면 그때 농인과 청인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너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것과 나의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과정이 정말 100% 가능하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서 청인들의 소리가 납은 사정없이 들어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며 청인 중심의 음악 수업을 들었고요. 늘 듣는 사고를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것이 공평하게 양립이 가능할까? 하지만 가능한 지점을 찾아야겠죠. 농인들은 아직 자기의 음악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기에 제가 농인의 음악에 대해서 열심히 강조하고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려는 노력, 그것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1월 29일에 있을 저희 공연 역시 제가 지금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청인과 농인이 한 무대에 섭니다. 청인의 음악과 농인의 음악이 함께 양립하는 작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같이 연습하지 않습니다. 농인은 농인만의 연습, 청인은 청인만의 연습, 각자의 감각을 살려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감각이 모이면 어느 한 감각이 한 감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청인들에게 이러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라고 하고 농인에게 그에 맞춰서 행동하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청인의 색, 농인의 색, 이 명확히 구분되는 색이 한 무대에 올랐을 때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그 접점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요. 물론 많은 실패의 경험을 겪습니다. 이 청인들의 소리 중심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양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인에게도 농인의 노래가 있으니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역사에서 수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농인의 음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그 환경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농인의 음악에 대해서 아마 이길보라 감독님께서는 지금 저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음성 언어 중심 사회로 재편되어 왔고 기존의 권력을 그러니까 음성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계속해서 가져왔고 그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청인과 농인이 무대에서 같이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세부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뛰어넘어서 진짜로 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실천적으로 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흥미로운 질문들과 대답들이 가득했던 토크였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현대미술관에서 가와구치 아리오 감독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시라토리 씨 예술을 보러 가다라고 하는 작품, 동명의 책도 있죠. 작품이 작년에 소개되었었는데요. 이 작품이 시각장애인 시라토리 씨가 미술관에서 예술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감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작품이었다면 오늘 본 영화 리스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 듣는다고 하는 것을 청각을 경유하지 않고 어떻게 감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하고 확장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건 눈을 감으면 이 시각이 없는 세상을 조금은 좀 상상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청각이라고 하는 건 성인 기준에서
이렇게 귀를 아무리 막아도 자기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고, 그리고 지금 사운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목소리를 희미하게나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청인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청각이 부재한 혹은 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서 던져지는 질문들,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여전히 미지의 세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남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그 영역을 열어보는 시도들을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도를 함께 열어주신 감독님들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으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현 학예연구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 대표 문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그리고 서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그 벽을 깨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츰차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에게 많이 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교육이라는 게 가르친다라는 것보다 우리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공유하자,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이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 역시도 여러분, 칠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열린 공간 7, 우리를 바꾸는 5가지 대화입니다. 서로 다른 소통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서로 함께 소통해보자 라는 주제를 갖고 있으니 그 공간도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